그냥 시작할게요. 네. 자연스럽게. 그 세외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원님 그냥 경상적 세외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나뉘는데 그 경상적 세외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을 팔거나 또는 사거나 임대료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수료, 사용료 뭐 또는 뭐 주차 뭐 딱지, 과태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건축물 뭐 강제 이행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외 수입에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 있냐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업 부서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가에서 뭐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 또 교통지도과에서 뭐 과태료라든가 주차장 위반에 대한 뭐 강제 이행금 부서별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거치고 또는 이게 추계도 잘 안 되고 이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세외 수입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세외 수입 내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최근 3년간 세외 수입 징수 실적 이런 것들을 좀 감사 때 요청하시면 해당 부서가 얼마만큼 세외 수입을 잘 걷어들이는지 얼마만큼 추계가 잘 되는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의원님 재산 매각 또는 취득 수입 그러니까 재산을 팔거나 살 때 공유재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면 가끔 의안에 올라오실 때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이런 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에 변경이 있다는 겁니다. 재산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그럼 10억 이상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사고 팝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최근 3년간 10억 이하 의회 승인 없이 사고 팔은 재산 목록을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 재산을 취득했으면 취득 사유가 있을 거고 팔았으면 매각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약간 짬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우리 공유지를 갖다가 뭐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 아는 사람한테 이게 불화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내역들을 의원님들이 감사 때 한번 확인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지방교부세인데요. 지방교부세는 의원님들이 소수라서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새누리당도 반대는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시도지사협회에서 전부 다 지방교부세율 아까 19.24%를 자 한 25%, 22% 인상하라 막 이렇게 촉구문 내거든요. 단체장들이 전부 다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저는 이걸 1년에 한 번씩 발의합니다. 중앙정부에.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우리 주어진 돈만 잘 감시감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진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사무는 많이 이양돼 오는데 돈은 아직도 안 줘요. 24년이 지났는데도 91년 이후에 돈이 어떻게 안 들어오냐면 국세 14개가 200조인데 이게 80%입니다. 의원님. 이게 24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방세는 1년에 얼마 거치냐? 5조 정도가 거친대요. 이게 얼마냐? 20%. 이 8대2 구조가 계속 24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정부는 45%만 집행을 합니다. 집행. 수입은 80% 가져오는데 집행은 예산 집행은 45%만 하고 지방이 얼마나 하냐면 55%를 집행합니다. 예산에. 무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돈줄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게 하죠. 돈을 말 안 들으면 안 줬다가 말이야. 이 찔끔찔끔.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취득세 연구 감면했어요. 부동산 6억 이하에서는 4%짜리 2%를 해주고 6억에서 9억짜리 취득할 때는 4%가 2%가 1%가 되고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은 4%가 2%가 됐고 9억 이상에 대해서는 4%가 3%가 돼요. 연구 감면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따지니까 2조 4천억이에요. 1년에. 그래서 2조 4천억인데
2조 4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가 도와줬냐면 부가가치세의 5%를 원래 지방 소비세로 내려보내줬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2조 4천억이 6% 정도 된대요. 그래서 올해부터 11%를 지방에다가 내려보내줍니다. 지방 소비세 대신 그 연구 감면한 대신으로 보전해주고. 근데 이것도 중앙정부가 처음에 안 해줄래다가 현호석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2014년에는 3%만 올려주고 2015년에 또 3% 올려줘서 2년에 걸쳐서 6% 올려줄게.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2조 4천억 가져가면서 지방에는 1조 2천억만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1조 2천억 올려줘서 2조 4천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쁜 정부죠. 그런데 정부가 원래 지방세가 16개였는데 11개로 2011년에 지방세법 개정을 합니다. 16개였는데 11개로 통폐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어떻게 약속했냐? 지방소비세를 없던 걸 신설했는데 부가가치세 5%를 주겠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2013년에는 5%를 원래 10%로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5%는 안 해주고 지방세 연구 감면을 했어도 원래 6% 다 줘야 되는데 안 주고 3% 줄래다가 야당 우리 새정치민주 그 당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해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뭐 여야를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1%를 올해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지금 단체장들이 막 어제그제 성명 냈습니다. 지방 소비세 16%로 원래대로 해달라. 정부 약속대로. 왜? 5%, 10% 2013년부터 해줘야 되고 취득세 연구 감면 6%, 16%가 원래 맞는 거죠. 정부 약속대로라면. 근데 지금 11%만 주니까 5%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해나가는 겁니다. 단체장들은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여야를 떠나서 우리도 다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건의안 이런 거 만드셔서 매년 한 번씩 발의하셔야 돼요. 의원님. 이게 우리 대구 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100만원, 1000만원 잘 썼냐 이거 중요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할과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건의안 서울시의회도 많이 했고요. 딴 데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 그거 이렇게 벤치마킹 하신다든가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 또 합니다. 우리도 이제. 자, 좋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그래서 최근 3년간 추이를 보시고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노력도 같이 단체장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방교부세인데요. 지방교부세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런만 다를 뿐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재정이양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있어서 막 일본이나 미국처럼 독립적으로 파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중앙정부가 돈을 계속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파산제도는 없습니다. 파산제도는 없는데 정부가 2011년도에 지방재정이 조금 어려워지고 자기들도 어려워지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뭘 슬쩍 넣었냐면 재정위기단체 지정이라는 것을 지방재정법 55조의 2항에 넣어놨어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말 잘 안 들으면 재정위기단체라는 것을 해서 일명 이게 이제 우리나라법 파산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예산 대비해서 채무 비율이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7개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100을 했을 때 40%를 넘으면 파산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파산에 지금 가장 근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냐면 인천시. 지금 안상수 전 시장이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바람에 지금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송영길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됐어요. 안 되고 지금 유정국이가 꿰차고 앉아있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면 매년 그 유치 관리비가 400억이 계속 들어간다고 원금 상환까지 하면 1000억, 1000몇백억 이상
매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이제 아시안 게임 하고 있거든요. 뭐 아시안 게임 뭐 입장료 판매율 30% 받겠다 뭐래나 그러고 앉아있죠. 관심도 없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시안 게임이에요 요즘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간 단체장들이 자기 생색 내려고 그런 무리한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니까 중앙정부가 이제는 요 예산 편성 지침에서 내년부터는 야 국제 행사 유치할 때 대구 뭐 유상돼야 되지만 이제 앞으로 할 때는 중앙정부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국 돈을 좀 도와주긴 하는데 중앙정부도 머리 아프고 지방도 파산되니까 이제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 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 어떻게? 3년 동안 신규 사업 제로, 지방채 발행도 안 되고 예산 감축 계획을 3년 동안 중앙정부 통제를 받아서 로봇처럼 움직이라는 거예요. 식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세금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하나 파산시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겠죠. 방만하게 재정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당했다 뭐 이러면서 길들이기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진작 길들이기를 작년에 발표하느냐 올해 발표하느냐 지금 중앙정부는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어요 자기들이. 근데 인천시가 그 위기에 있는데 지난 선거 때 송영길이한테 시키면 야랑탕합이라고 그럴 거고 지금 유정복이한테 하면 또 자기 식구인데 또 파산시키기 좀 그렇고 지금 뭐 머리만 굴리고 앉아있어요 지금 중앙정부는. 근데 하여간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금 채무가 얼마냐? 국가재정이 약간 357조인데 예를 들어서 국채가 지금 515조라는 거예요. 근데 재정이 357조인데 예를 들어 예산만 한 250조 된다 그러면 200%가 넘어요 지금. 중앙정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이게 국채가 지금 올해 515조라는 건데 채무 비율이 200% 넘는데 자기들은 파산한다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40%만 넘으면 한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자 그런데 이게 재정 이항 제도인데 하여튼 법이 다릅니다. 지방교부세법 그 다음에 조정교부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걸 또 유심히 볼 게 뭐냐면요. 대구시 조례에 있습니다. 이 지방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7군데가 있는데 서울시하고 뭐 대구, 대전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조정교부금인데 이 7개 자치단체 옛날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2012년까지는 뭐였냐면 취득세의 예를 들어서 70%를 대구시가 가지면 30%를 구에다가 나눠준다. 취득세 총액에 이런 비율을 가졌습니다. 서울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게 경기를 너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1년에 막 100억, 200억 들쭉날쭉 하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취득세가 아닌 세원을 보통세의 몇 프로로 정했습니다. 19%가 됐든 10%가 됐든 대구시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서울은 어떻게 하면 21%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들이 21%도 적다. 25%로 해달라. 돈 더 달라 이겁니다. 서울시는 좀 부자니까 조금 가지고 25개구에 25%좀 많이 좀 나눠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서울시는 이거를 50대 취득세 50대 50으로 하다가 보통세 비율에 50대 50이 19%였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서울시의원 중에서요 구에다가 돈 더 주는 걸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청장하고 좀 경쟁 관계에 있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구청에 돈 많이 줘봤자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당인데도. 그래가지고 이 본회의 통과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저는 22% 주자, 21% 주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첫 해 20% 주고 2012년, 2013년에 그러면 20.5% 주고 서울시도 어려우니 1%가 1,000억입니다. 서울시도 1,000억 원이 1%가 왔다 갔다 하니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21%로 계속 가자. 이렇게 이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마찬가지 대구시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반드시 취득세에서 보통세 몇 프로로 바꾸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기초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대구시도 먹고 살기 힘들긴 하지만 돈 더 달라고 요 요율을 좀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시거나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7대 특별광역시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서울 같은 데로 가봐라. 예를 들어서 21% 주지 않느냐. 우리는 왜 뭐 15%밖에 안 되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좀 잘하는 데 비교해가지고 해야지. 우리보다 못한 데 빼고. 그래가지고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조정교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간 잘 들어오고 있는지 징수 실적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금입니다. 자, 보조금인데요. 그 보조사업이 1년에 각 자치단체별로 몇 개 정도 시행되냐면 대략 400개 넘게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나 도에서 돈을 좀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돈도 보태서 하는 이 보조사업이 400개 플러스 마이너스 50개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뭘 확인하시냐면 400개를 다 확인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중에서 400개 중에서 예산 대비 30% 이상 예산이 남은 사업 내역을 가져와라. 부서별로.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의원님 400개 사업 중에서 돈을 만약에 100원을 받았다. 총 사업비가 100원인데 30원 이상 남았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 기준은 의원님들이 정확히 나름인데 40% 이상이 남았든 20%가 남았든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기 나름입니다. 뭐 요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업은 적어질 거고 그냥 뭐 한 20% 10% 그러면 이상 남았다 그러면 더 많아질 거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30% 이상 예산이 원래 1억 예산인데 한 4천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40% 남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봐라. 그리고 그 상세 내역을 또 가져와봐라. 그러면 의원님들이 쭉 보시고 400개 중에서 이게 50개가 되든 뭐 70개가 되든 한눈에 비교해서 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왜 이렇게 부진하게 진행했느냐? 그렇죠? 왜 사업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뭐 법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 집행이 늦었다든가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개선을 요구하셔야죠. 근데 그게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락하면 줍니까? 아, 자료를 안 줘요? 아니 자료 다 주냐고요. 그렇게 다 주죠. 이게 네. 우리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자료를 왜냐하면 네. 동료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들 다 유권자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동료 의원들이 압박이 들어요. 제가 이런 거 질문 안 해도 제가 제보고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금 동료 의원들이 그래요. 동료 의원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저렇게 해버리면 예, 고정공무원이 항상 또 안 오고 그 옆에 벌써 우리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좀 실정이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시도나 이렇게 가보면 진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군이나 이렇게 가보면 진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뭐 성후배 관계고 뭐 집안 형님이고 뭐 이런데 막 몰아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는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아서 5선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재선이 목표가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뭐냐면 당신 4년 동안 가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냅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치열하게 한치의 굽힘 없이 저도 강경파에 속하는데 굽힘 없이 싸우는데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우해 줍니다. 멱살 안 잡고 쌍욕 안 하고 논리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저는 토론하지. 그리고 사실 또 선수들 아닙니까? 당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되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도 단체장도 자기 식구고 뭐 다수당이 가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정말로 좀 매너 있게 이거는 형님이든 동생이든 의원님이든 이거는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 뭐 중구 달서구를 위해서 이건 정말로 누군가는 짚어줘야 된다. 그렇게 좀 하시면 그 의원님들도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양심에 좀 찔릴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교수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오시기 전에 뭔 얘기했냐면 아니,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건데 그런 걸 다 들을 필요 없고 지금 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뭐 판단하기 나름인데 저는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이 돈은 집행이 안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다만 이래서 최대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내려오는데 만약에 매춘대로 예를 들어서 5대 2.5대 2.5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대구 시비가 25%고 우리 구비가 25%다. 그래서 10억 예산을 총 사업인데 나라에서 5억이 내려왔고 대구시에서 2억 5천이 내려왔고 우리가 구비로 2억 5천을 못했다. 만약에 집행이 8억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4억을 집행한 거고요. 여기가 2억을 집행한 거고 2억을 집행한 거고. 그러면 남은 게 1억이 남았고 5천만 원이 남았고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1억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고 5천만 원은 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너무 억울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다 집행을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었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을 해서 반드시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구시 5천억 규모면 적어도 4, 50억 정도 이상 매년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안 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물어서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산해서 남는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예산 대비 30% 이상 남은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가져와라. 왜냐하면 부서별로 분류를 안 하면 막 헷갈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부서별로 가져가면 좀 부서별로 한두 가지가 있으면 훨씬 확인하기 편하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총괄적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결산 결과 보조금 반환금 내역을 뭐 가져와라. 그러면 뭐 금액별로 뭐 큰 걸 가져오라 그러든지 총액만 가져오라 그러든지 그러면 추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매년 자 보조사업이고요. 지방채인데요. 지방채는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달서구 같은 68억 정도? 68억인가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310억인가 예를 들어서 좀 많더라고요. 부채 68억 312억입니다. 이게 이제 달서구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달서구예냐면 2014년 재정공시 2014년 재정공시는 언제냐면 2013년 결산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8월 31일까지 반드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어디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8월 31일 이후에 매년 2015년이면 2015년 지방재정공시라고 다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안전행정부가 공시 내역을 틀을 줍니다. 그럼 그 틀대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채무 부채 비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시는데 첫 번째, 최근 3년간 다행히 달서구는 재정 운영을 건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변칙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최근 3년간 채무와 부채 내역을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 부채로 인한 이자 지급 내역을 달라. 서울시가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보건시장 때 서울시 채무 말고 부채가 6조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이명박 말기에 13조 5천억 정도로 늘었어요. 부채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 25조 5천억으로 또 늘었어요. 그래서 25조 5천억에 1년 이자를 얼마를 갚냐고 확인했더니 1조 원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원금은 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당선될 때 보궐로 부채 7조를 갚겠다 그래서 부채 7조. 잘못된 공약이었어요. 왜 잘못된 공약이었냐면 박원순 시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채무 7조를 갚겠다 했어야 되는데 부채 7조를 갚겠다 해서 잘못된 공약을 내걸었고 사과를 하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채무와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 부채는 얼마냐? 더 늘었어요. 박원순 시장 2년 8개월 동안 27조 5천억으로 더 늘었어요. 오세훈 때보다 2조가 더 늘었어요. 채무는 얼마냐? 그 당시 오세훈이 19조 뭐 5천억인가 3천억 정도 됐는데 한 13조로 채무는 6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7조까지는 안 됐지만 6조까지 줄인 거예요. 대단히 많이 줄인 거예요. 부채와 채무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채무는 단식회계고요. 부채는 복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 복식부기. 좀 어렵다. 원래 공무원 사회는 행정회계는 다 단식부기였습니다. 뭐냐면 돈이 내가 오늘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돈을 1억을 빌렸다. 그러면 현금주의입니다. 이거는 현금주의. 1억만 내가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1억에 대해서 만약에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이자는 단식부기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 되면 5년 동안의 이자 내역을 복식부기는 넣어주는데 단식부기는 그냥 지금의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이런 정도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진형 기업회계인데 이거는 구멍가게식 문제가 있는 행정회계라 그래서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도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산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세입, 세출, 결산이 있고요. 의원님 재무회계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우리가 예산서 보는 거는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거고요. 지방공기업은 재무회계 결산으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의회 보고하고 집행부 보고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겁니다. 근데 세입세출 결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선임하는데 기초는 3명에서부터 5명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3명을 해도 되고 4명을 해도 되고 5명을 해도 되고 대신 의원은 3분의 1을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3명일 때도 1명, 4명일 때도 1명, 5명일 때도 1명. 그럼 나머지는 외부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공인회계사.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 거는 엄격하게 세입세출 결산만 보는 거지 재무회계 결산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채무를 보는데 재무회계 결산에서는 부채를 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부채에서는 채무에 없던 내용이 들어갑니다. 항상 부채가 채무보다 더 큽니다. 더 크는데 채무를 관리부채라고 합니다. 관리부채. 전문가들은 관리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부채가 맞는데 당장 내가 돈을 주고 갚아야 될 돈을 채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 뭐가 있을까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이자 지급 내역.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넣어놓는 게 부채입니다. 언젠가 내가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임대보증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뭐 농협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금고를 지정했는데 구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 임대료는 언젠가는 내가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돈을 지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 서민들이 들어와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 보증금이 다 임대보증금으로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채가 25조에서 오세훈 때 25조 5천억에서 27조 5천억으로 박원 시장 때 부채가 는 이유는 뭐냐? 임대주택 때문이거든요. 임대주택이 8만 호를 지었거든요. 이 보증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악성 부채인 채무, 관리 부채는 채무는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건전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근 3년간 채무 부채 내역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내역을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부채가 증가하는지 채무가 증가하는지 그 이유는 뭔지 보시고
두 번째는 채무에 대해서 차입선이 중요합니다. 차입선이 뭐냐면요, 채무 지방채를 발행할 때 돈을 빌릴 때 정부에서 빌릴 수가 있고, 금융기관에서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빚을 내는데, 정부에서 빌리면 이자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몇 년치 몇 년 분할 상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마찬가지 차입선이라는 건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때 이자는 몇 프로인지. 얼마 전에 내곡천군 그때 갔을 때 하나의 도서관을 짓는데 충북도에서 빌린 건 4%고 은행에서 빌린 거는 5.24%를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빌려주는 4%도 좀 비싼 것 같고,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두 번째는 은행에서 빌린 거 5.24%도 비싼 것 같다. 차환해라. 좀 싼 이자로 갈아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를 봤더니 차환을 했더라고요. 차환을 해서 싼 이자로 한번 갈아탔더라고요. 작년에 2013년 재정공시 결과입니다. 그런 건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방채를 빌렸는데 몇 프로로 몇 년 거치로 빌렸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기저방채 그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그 금고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 예금으로 들어 있어서 이자 수익이 별로 없는데, 이거를 이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면 예금 이자가 많이 들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이게 금고가 주로 여기는 설명보다는 좀 질문 받는 게 현실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은 그러면 질문을 몇 가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책에 금고 지정 관련해서 자료를 다 넣어놨습니다. 의원님. 자, 금고가 구금고가 있고 시금고가 있겠죠. 대구시가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주로 뭐 대구은행인가요? 예. 그 다음에 농협? 대본입니다. 다 대구은행이 독점하고 있어요? 예. 경북이 농협. 경북이 농협이고요. 예. 다 대구은행. 정부가요, 금고 지침을 매년 내립니다. 금고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지정하라고 지침을 매년 내립니다. 매년 내리는데 그 사항을 제가 이 자료에 넣었는데 몇 페이지죠? 누가 좀 찾아보세요. 제가 예산 멘트 뒤에인가 결산 뒤에인가 넣어놨는데, 금고 그러면 금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맡아주는 이제 말 그대로 금고 아닙니까? 보통 3년에서 4년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는데 공개 방식으로 반드시 선정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개 방식이 아니고 뭐였죠?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는 금고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 몇 페이지죠? 2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셔서 이 금고 관련해서는 뭘 확인하시냐면, 첫 번째, 자, 2000올해면 14년 금고 관련 안행부가 항상 지침을 내립니다. 안행부 지침 내역을 가져와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공개 방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수표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을 구성할 때 9명에서 12명을 구성하라는 것도 있고, 외부위원을 몇 명 하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점수 산정표가 있어요. 아주 투명하게 하라고. 그대로 조례도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 데가 많을 겁니다. 구금고 지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는데 정부 지침보다도 더 옛날에 후진적인 조례가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조례를 정부 지침서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꿔주시는데, 그 정부 지침의 핵심은 뭐냐? 1번 공개 방식으로 하라고. 2번 이제 뭐냐? 복수로 하는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뭐냐면요, 단수로 하지 말고 대구은행만 독점하게 하지 말고 경쟁을 붙여서 2군데 3군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회계 한 군데 하고 특별 회계는 또 따로 한 군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금도 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 3군데, 4군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그 70까지 때렸는데 집행부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금고 지정 관련해서 가져온 사람 없을 거예요. 요구하면 이제 가져오겠죠. 이자가 줄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늘었는데 이자는 줄었더라고.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은행이 한 110년 동안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3년 전에 한 전쟁이 붙었어요. 4년 전에 한 전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붙냐면 우리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걸 좀 탈환하고 싶다. 지금 은행들이 어려워요. 서로 막 이런 거 좀 명예스럽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금고 정도 아니면 대구시 정도 금고 지정이 되면 홍보 효과가 꽤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다 이게 막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은행이 독점하는 걸 누가 세게 들이받았냐면 신한은행이 세게 들이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민은행이 세게 도전했어요. 그 다음에 농협도 좀 도전하고 로비가 치열했습니다. 이 로비가 진짜 치열해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 은행에서는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110년 동안 하나 뺏기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은행이 이번에 또 됐어요. 왜 됐느냐? 조건을 파격적으로 줬어요. 옛날에는 우리은행이 매년 1년에 한 400억 정도에서 446, 1600억 정도를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서울광장 앞에 스케이트 광장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서울에 뭐 행사할 때 좀 도와주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출연금을 통해 가지고 매년 그 금액을 채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출연금 플러스 어떤 조건을 했냐면 중소기업 뭐 대출할 때 좀 더 싼 이자로 해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제가 감사 때 이걸 주장을 했어요. 야 우리 금고 지정할 때 이 조건을 좀 넣어라. 서민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대출 받을 때 좀 싼 이자로 우리 금고에서 좀 대출해주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얼마냐면요. 소상공인들 신용보증대상에서 융자할 때 5% 정도를 통상 받습니다. 5%를 받는데 은행이 한 3%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하고 2% 정도를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내줍니다. 2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이 돈이 1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돼요. 신용보증자 소상공인들하고 뭐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이자만 내주는 게 500억에서 600억이 됩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죠. 감사 때. 야, 금고 지정할 때 그냥 뭐 돈 뭐 몇백억 받는 정도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들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 대출해 줄 때 조건을 좀 더 저렴하게 하는 은행에다 우선권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은행이 달려들었어요. 그 조건을 미리 파악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수를 딴 겁니다. 다른 신용도나 이런 거는 우리은행이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 못 따라가요. 낮아요. 훨씬. 조건 제시해서 이제 앞선 거죠. 또 로비가 앞섰던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요. 전부 다 우리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 지침이 2012년인가 11년 바뀐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서초하고요. 용산구가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사유는 좀 다릅니다. 이게 뭐 공개해도 되냐고. 사는 뭐 구청장과 아는 사람이 아들인가 누가 신한은행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다는 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서울시 25개구도 무조건 그냥 우리은행이었어요. 왜? 서울시가 우리은행이니까 무조건 우리은행이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대구시가 뭐 대구은행인데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그건 다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금고 개정안을 냈는데요. 조례 개정안을 2013년에 냈는데 우리은행이 110년 동안 독점하면서 무슨 폐해가 있었냐면 이 전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자, 공개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겠다라고 하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면 몇 개월 동안 TF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러면 금고 지정을 하는데 뭐가 우리 시에 유리할 건가 해서 TF팀을 운영해보니 우리은행이 뭘 주장했냐면
의원님, 전산 시스템, 그동안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로. 이 300억은 우리 은행 보유한 것이니까 만약에 다른 은행으로 금고 지정이 바뀌면 300억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니네가 이거를 개발한 데에는 110년 동안 우리가 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로 인해서 발생된 시스템이지 니네가 돈 들여서 만든 따로 뭐 특출나게 뭐 특허내서 만든 게 아니라 110년간의 노하우는 그 재산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니네가 가져가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뺏었습니다. 자동으로. 대구에는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에는도 만약에 몇십 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 뭐 다른 은행은 못 따라올 거가 안 되고 그 소리. 요즘 다 돼요. 그렇죠? 되는데 아마 그 시스템까지도 하려고 할 건데 그러면 서울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시 자료 다 구해서 제가 줄 테니까. 그런데 안행부 지침부터가 지금 다 이미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설령 대구은행이 다시 하더라도 이런 제스처만 취해줘도 뭔가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겠죠. 자, 그럼 뭐 또 다른 질의. 질의 없으면 계속 나가고, 질의 있으면 질의 나갈까요? 얘들 보고 해야지. 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다. 의원님들 감사해서 수의계약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하는 뭐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공개입찰이 원칙입니다. 공개입찰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부터 나서가지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원래 수의계약 그 한도인데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0만 원 이상도 다 공개라든가 전자입찰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공개.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자세히 찾아보시면 계약 현황 뭐 이런 정보 공개 사이트에 보면 계약 현황이 있고 그 계약에는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내역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반드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맹점은 크게 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리입니다. 유착. 그렇죠? 아는 업체만 이제 계속 해먹는다. 그렇죠? 유착. 그래서 수의계약 내역 쭉 보시면 맨날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료 요청하시냐? 최근 3년간 그렇죠?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주시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번 이상 1년에 5번 이상이든 뭐 2번 이상이든 10번 이상이든 이런 의원님들 뭐 정확히 나름입니다. 5번 이상 수의계약한 상위 업체 랭킹부터 한번 쭉 가져와봐라. 그러면 15번 한 데도 있고 10번 한 데도 있고 뭐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제 막 섞어서 오면 복잡하니까 부서별로 분류해서 가져와봐라. 그러면 뭐 무슨 뭐 대구건설에서 무슨과에서 몇 번, 무슨과에서 몇 번, 총 뭐 10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조금 견제가 좀 되겠죠. 두 번째, 낙찰률. 수의계약을 하면요, 낙찰률이 보통 90% 이상. 100%짜리도 있고요, 99%짜리도 있고, 99%, 9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진이 높다는 거예요. 마진. 그렇잖아요. 공개입찰은 낙찰률이 75에서 뭐 85%. 뭐 최저가 입찰이니까 더 낮은 것도 있겠지만 또 최저가 입찰이 과연 좋으냐? 꼭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선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붙이면 좋은데 낙찰률이 과하게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 실력이나 능력 또는 기술력입니다. 이게 검증이 되느냐 이겁니다. 좀 공개 입찰을 하면 조건을 좀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달면 우수한 업체가 올 텐데 보통 수의계약 한다는 건 자기 아는 사람 챙겨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되고 뭐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뭐 그거 한 6개월 1년 가서 또 망가져서 또 공사하고 뭐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죠. 수익에 한 내역들이 실제로 타자 보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공개 입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문제가 있는 업체가 꼭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자 내역이 뭐 빈번하다든가 몇 년 안 했는데 또 그 부품을 따로 또 다른 업체에서 교체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하나 더 하면 재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었다든가 뭐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가 그렇죠? 이때 잘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금액 한도가 없어요. 10억, 15억이 됐든 5억이 됐든 당장 다리가 무너졌는데 복구해야 되는데 뭐 언제 공개 입찰하고 뭐 한 6개월 있다가 다리 보수합니까?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긴급 공사는 사실은 단체장들이 챙겨주기 좋은 거 그렇죠? 긴급 수혜 복구, 긴급 사항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내용 보시면 좋습니다. 길어 멀고 시간 넘고 제가 왜 4시간 5시간 떠들어도 모자라는 건 알겠죠? 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딴 데로 넘어갈게요. 예비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이것도 뭐 최근 3년도 안 되겠죠. 그러면 올해는 뭐 10월 말 현재 아니면 의원님들이 당장 내일 돌아가셔서 8월 말 현재 예비비 집행 내역을 좀 보자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할 때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쓰라고 정말로 예비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법적으로 당초 예산 당초 예산이라 하면 본예산을 얘기합니다. 추경 빼고 본예산 본예산에서 당초 예산 일반 회계의 아까 일반 회계에 특별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회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예비적인 돈을 가지고 있으라는 건 1% 이상. 그러면 1% 이상을 예비적으로 가져 놓는데 아까 만약에 5천억이다 할서구가 여기서 일반 회계가 4천억이고 특별 회계가 1,000억이다. 그럼 4천억이면 이 4천억의 1%니까 40억이 되죠. 40억 이상을 반드시 특별 예비비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비비는 어떨 때 쓰냐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태풍, 재해, 그렇죠? 두 번째,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갑자기. 세 번째는 뭐냐면 소송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시의 동구에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도로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면 100% 구청에서 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판결일로부터 바로 보상해주면 이자가 안 나가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고 몇 달 지나가면 거기 판결일로부터 이자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이런 거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비 지출은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경우는 뭐냐? 첫 번째, 삭감된 예산을 집행합니다. 삭감된 거를 단체장이 열받는다고 집행을 해요. 안 됩니다. 서울시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오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하다에서 한강에다가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워서 배를 중국까지 여행 크루즈를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강 다리가 교각이 양화대교가 11m예요. 11m. 이 배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44m로 늘리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하고 엄청 싸움이 텔레비에 옛날에 보시면 뭐 양화대교를 뭐 이렇게 S자로 뭐 했다가 이게 뭐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뭐 했어요. 이 다리 교각 넓히느라고 S자로 만든 거예요. 이걸 다리 교각을 넓히는 동안 임시 가설을 해서 이렇게 차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서울시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한 800m 되는데 그 사업 실효성이 없다. 왜 실효성이 없냐?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워가지고 아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용산에다가 항구를 만든다는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진국 뭐 10만 톤급, 뭐 5만 톤급 해서 막
캐나다나 저기 뭐 저기 북유럽 같은 데 보면 경치를 보고 그 안에서 카지노도 하고 수영장 있고 막 이런 배를 타는 거지 5,000톤급에 저 서해 나가면 종이배라는 거예요. 한 200명 태워 가는데 3박 4일 가는데 1인당 1일 40만 원 해서 4일 동안 뭐 160만 원을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위험한 배를 타가지고 중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면 뭐 2시간 만에 가는데 타산이 안 맞는 사업을 무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전액 삭감을 의회가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82억인가 예비비에서 갖다 썼어요.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불법이죠. 그래서 결론은 예비비는 사후 성인입니다. 단체장이 쓴 다음에 의회가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129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134조에 뭐냐면 결산 승인이 있습니다. 이건 129조고 이건 134조입니다. 결산도 사후 승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산 안에 사실은 예비비는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게 왔냐면 예비비도 승인받아야 되고 결산도 승인받아야 되는데 원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해서 안건을 하나 만들어 오고 두 번째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해서 또 별개의 건을 두 개를 가져왔으면 아마 예비비는 불승인이 됐을 겁니다. 경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집행부가 이제 머리 좋게 어떻게 해왔나 이걸 하나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결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 하나로 묶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로 오는 의회가 있고 하나로 묶어 오는 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안건의 제출권자는 안건의 제출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넘기는 것을 제출이라고 합니다. 의원님. 그럼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걸 뭐라고 해요? 발의라고 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의원님. 그래서 의원 발의가 되는 거고 집행부는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에다가. 그런데 안건을 제출할 때 단체장이 하나로 해왔으면 이것을 의회에서 분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안건을 하나로 해서 심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저 같은 강경파들은 야 결사까지 부결시키자 그랬고 온건파들은 야 결사까지 부결시키면 오세훈이가 쓴 건데 지금 시장은 박원순인데 보궐선거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2012년에 2011년 예산 집행을 그렇게 11월까지 오세훈이가 하고 나갔는데 그때 예비비를 써버리 나갔고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박원순 시장이 됐는데 2012년에 이걸 다루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박원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당하고 뭐 박원순하고 관계가 안 좋다 불승인했어 뭐 이러면 시민들은 잘 내용을 모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뭐 불승인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복잡하게 가다가 결국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기를 달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조건을 부기를 다 달아가지고 승인을 해주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조례로 만듭니다. 조례로.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도 조례 만들면 좋습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결산 승인을 분리해서 제출해라라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심의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통과되면 의원님들 따라서 조례안 발의하세요. 그러면 구청장이 반드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만들어 제출해야 되고 결산 승인의 건을 또 안건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고 하나로 묶어서 못하게. 이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통으로 하는 것보다 불리하니까. 또 질문 하나 올릴게요. 아 예. 예, 금방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예. 식사 안 하시죠? 내가 봤어요. 지금 식사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우리 결산을 하면서요. 네네.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 오늘 30억을 예. 수승구입니다. 예? 수승구. 아 수성구. 예. 수승구 이야기입니다. 예. 주차장 특별회계의 돈을 30억을 기초 노령연금으로 끌어갔어요. 아마 이제 원래 지방선거 때문에 구청장이 수승모 공수가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뭐 현안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이게 이제 국비, 시비, 국비 이렇게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뭐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돈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 시켜놔야 되는데 매칭 안 해놓고 1억만 더 넘겨만 하다가
그죠? 이제 30억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냈는데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또 보니까 그 이제 안전행정 그 지침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돈은 절대로 다른데 전용해가지고 전출회가 쓸 수 없음에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석의회에 사회 그 복지위원회에서 그 7명이 새누리당 안산이 4분이나 있어서 부결했는데 결국은 본회의 가니까 우리가 소수가 되니까 통과를 했는데 이걸 아까 그 의원님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도 이렇게 쓸 수 없는데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했는 일도 아니고 이걸 부결시켜서 구청장에 대해서 경정을 올려주십사 했는데도 그냥 가결되어버렸거든요. 이런 걸 예를 들면 더 이렇게 더 주장하고 싶으면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소수당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해도 그냥 뭐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집행부말만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원님이 제가 속기록에 남기라는 거고요.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우리 수성구에 얼마만큼 건전한 그 언론사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자를 뿌리고요. 유일하게 이제 그 영남일보에 네. 그 대구를 대표하는 거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양신문인데 거기서 났어요. 그 인터넷판에만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언론을 해서 보도자료 일단 하시는 거 하고요. 이제 뭐 지적을 해서 회의록에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방법 하나는 이런 좀 심대한 문제가 여러 건 반복된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 그러니까 대구시가 됐든 그렇죠? 감사원이 됐든 의원님이 직접 다 나서서 하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셔서 감사 청구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야죠. 사실은 수사 의뢰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수사 의뢰, 횡령이나 뭐 의뢰면 수사 의뢰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뭐 하시는 것들이 뭐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지 반영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접수가 되면 대구시 감사실에서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문서로 접수를 받았는데 이걸 확인을 하고 뭔가 경고 조치를 주든지 뭔가 뭘 하지 이걸 갖다가 그냥 나 몰라라고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접수하니 감사실에서 이게 제대로 감사가 되겠고 확인을 좀 해달라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은 아까 반드시 목적대로만 써야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에 닥칠 일의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한데 이 변경, 예산의 변경에는 4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용, 전용, 그 다음에 변경, 이체라는 4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변경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말이 반복되긴 하지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0억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또 감하고 정액한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지난번에도 20명 중에 19명이 선거주니까 의회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통과시켜준 거죠. 아 그러면 감을 하고 정식으로 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때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아니 제 얘기는 절차를 밟았어요. 아 절차를 밟았어요? 절차를 밟아줬는데 우리는 이제 결산을 하니까 원래 우리가 굳이 지난번에 썼던 거를 승인해줄 필요가 뭐 있냐라고 우리는 그랬고 새누리는 뭐 같은 편이니까 그냥 기립으로 이제 통과시켜주고. 아 그러면 2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최소한의 형식을 거친 겁니다. 예, 절차를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없는데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요건 감하고 여기 필요하니까 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입 전출이 가능하니까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그건 이제 아니. 맞아요. 처음에는 절차를 밟자고 했는데 아 이제 그 새누리당 사람이 19명이고 정의당이 1명이었습니다. 예전에 절차를 밟자고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몇 통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례를
이상하게 아니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아니 하여튼 그러면 4, 5, 7 잘 발랐다는 사월 얘기. 차를 아니, 대충 그 만들어가지고 아, 예. 했어요. 했는데 7대에 와서 오케이. 우리가 네, 이제 네. 우리가 7명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전출을 시행하면서 2년 끝이 6년을 해가지고 무이자로 또 땡겨간 거거든요. 기존 어령으로. 그러니까 왜 결국 예산 전용이 되더라도 명확한 돈은 주차장은 구비 아닙니까? 특별히거는 이거를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비 쓰는데 힘없는데 갖다 놓고 자기는 거기서 땡겨가지고 다른 무슨 그 선식선 사업을 했겠죠. 도서관을 짓든지 뭘 짓든지.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좋아요. 문제는 사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의회 동의를 거치고 그걸 의회가 승인해줬을 때 이제 가능하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30억을 만약에 일반 회계로 전출했을 때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는 하지 말자라는 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주차장 예를 들어서 확보율이 기준 이상이어서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는 점점 그냥 뭐 폐지하려고 하는 추세인지 근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가 확장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돈을 손대면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양입 제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세입을 먼저 정확히 추계해서 나갈 돈을 쓰는데 나갈 돈이 세입 예산을 어떻게 짜냐면 8월에서 9월부터 예산을 사업부서별로 짭니다. 그러면 9월 말에 예산부서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자기네들이 막 토론을 해가지고 11월 한 초까지 구청장하고 막 실국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세입만큼 세출을 짭니다. 근데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9월에 다 모이는 예산이 얼마냐? 보통 1.5배에서 한 2배까지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우리가 달서구 예산이면 한 1조 원까지 예산을 달라고 몰린다 이겁니다. 그 1조 원까지 몰리는 돈을 5천억이 만약에 세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5천억까지 잘라내야 되고 4,800이 들어오면 4,800원까지 잘라내야 되는데 세출을 그래서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그 수성구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연금이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7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이게 최대 20만 원까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어디까지 예산을 확보하라고 다 내지 지침을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의무 반영 비율인데 이 의무 반영 비율을 반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올 돈은 적은데 쓸 돈은 자기 선거도 해야 되고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매칭을 제대로 안 해놨다가 나중에 뭐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다든가 지방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입을 좀 부풀린다든가 해서 이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의원님들이 조금만 좀 깊이 보시면 진짜 너무 심하게 장난이 장난. 회계적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어떨 때 의원님들이 제대로 견제감시 하지 않으면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지맘대로입니다. 왜? 지방세가 내년에 1,500원 칠지 1,200원 칠지 의원님들이 확인 안 하면 돈 모자라면 1,000원밖에 안 넣었는데도 1,100원을 넣었다가 1,200원을 넣었다가 순세경이요 결산하고 다 남아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실제는 200원밖에 안 남는데 의원님들 확인 안 하면 300원 남는다고 미리 잡아놓고 장난이에요. 완전히 장난이에요. 마찬가지 아까 건축가에서 주차장법 위반으로 뭐 교통지도과에서 강제 이행금이 몇 건 얼마가 부과될지 실적이 없는데도 실적을 부풀려 잡아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 옛날에 무슨 일이냐면 재산 매각할 재산도 아닌데 매각 재산으로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한 200억 300억 잡아가지고 쓸 돈을 썼어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정확히 매각할 거냐 누구한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확인 안 하면 자기들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나갈 돈을 미리 짜놓고 들어올 돈을 허수로 막 부풀려놔요. 그래서 예산은 장난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장난을 안 치게 계속 실체 진실에 접근해야 돼요. 새누리당은 그냥 뭐 눈 감고 있더라도 우리만은 깨어있는 국민이 돼서 계속 지적을 해야 돼요.
다도 가서 시간이 모자라네. 죄송합니다. 실정에 너무 안 맞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대한 책에다가 내용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강서구의 의원님은 몇 년 전에 요보다 수준이 좀 낮았겠죠. 그 책이 뭐 너들너들해질 때까지 봤대요. 지금 삼선에서 지금 뭐 위원장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뭐 시중에 팔지 않은 책이 식사하면서 합시다. 네네. 배고픕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양인데.